9번 얘도 마찬가지로 상호배분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연립방 정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빈 공간에다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동력 부문을 x, 수선 부문을 y라고 하고요. 동력 부문 x, 수선 부문 y라고 한 다음에 자기 부문 발생액 105,000원에다가 자, 수선에서 영향받은 25%.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계산기 쓰면 되니까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수선은 15만원 에다가 20% 0.2x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봅시다. 자, y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x는 10만 5천원 더하기 0.25 15만 더하기 0.2x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0만 5천 더하기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37,500원 더하기 0.05x 문자는 문자끼리 x-0.05x는 142,2,500원 0.95x는 142,2,500원 계산하면 x는 나눠볼까요? 142,2,500원 나누기 0.95 하면 15만원 나오네요. 그래도 계산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자, 15만원. 자, 그러면 x 대신에 x 여기다가 15만원 집어넣으면 3만원이 되겠죠? 3만원이 되니까 y는 18만원. 이렇게 xy를 구해줍니다. 보조부문비 배부표 작성해 볼게요. 자기 부문 발생액 60만원, 그 다음에 22만 5천원, 10만 5천원, 그 다음에 15만원. 배부를 해 줍시다. 배부를 해 주기 전에 먼저 보조부문끼리 영향 주고 받은 거 금액을 새로 구한 걸 다시 적어보면 얘는 15만원, 그 다음에 수선은 18만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앞에서 계산했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력을 먼저 해보면 15만원을 동력 전체에 300이죠. 3만이죠. 3만분의 12,000이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3만 5 하면 6만원 되겠네요. 6만원. 옆에도 똑같으니까 6만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금액 3만원. 그 다음 수선은 전체 18만원이고 총 200시간분의 수선에서 절단에 투입된 거는 100시간 절반이죠. 9만원. 그리고 또 절반이죠. 25%니까 45,000원. 그리고 나머지 또 45,000원. 합계는 75만원. 그 다음에 33만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여기 00 쓰라고 한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괄호 형태로 쓰여진 거는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분계 동력 부문비 그 다음에 수선 부문비 그 다음에 절단 조립 계정 과목 쓰는 게 상당히 귀찮죠. 10만 5천원 15만원
그 다음에 요거 절단에 들어가는 건 15만원, 10만 5천. 거꾸로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는데 금액이 동일하게 보조 부분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랑 동일한 형태로 배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단계 배부법이나 지금 한 상호 배부법이나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복잡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 단계 배부법이나 상호 배부법이나 어쨌든 보조 부분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혹은 전부 완전히 인정한다 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보조 부분을 배부를 해줄 때 어디까지 배부를 해줘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 부문 B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단, 조립에 해당하는 제조로 넘겨주는 거, 계산해주는 거. 계산식 자체는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수식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좀 연습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상호배부법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복잡한 연립방정식은 아니니까요.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뭐 했던 그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머지 이제 뒤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정 배부 정도는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등교 주간에 하던지 아니면 뭐 다음 원클에 올리던지 하고 일단은 확인 핵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핵심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뭐 복잡한 계산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첫 번째, 보조 부문 B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조 부문 B. 얘는 지금 했던 거 세 가지 방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간접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번, 다음 부문비에 대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도 뭐 보조 부문비, 그러니까 부문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넘어갔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맞죠? 제조 부문, 보조 부문. 그 다음, 부문별 원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원가는 제조 직접비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부문비 배부를 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제조 간접비 배부를 한다고 그랬죠? 제조 간접비 배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 부문비 배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거는 제조 직접비라고 하는 얘가 잘못된 거고요.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간접비를 보통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직접비는 거기 그 부분, 그 항목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또 쪼개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접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눠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볼게요. 제조 간접비를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원가. 이거 처음에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조 부문비는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간접비는 배부, 직접비는 부과. 그래서 배부랑 부과라고 하는 거 용어가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간접비는 배부, 그 다음에 직접비는 부과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부문 간접비, 건물 감가상각비의 배부 기준으로 옳은 것.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정답을 먼저 골라보면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적.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 노무비도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서 하고요.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비가 좀 자주 언급이 된다라고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직접 재료비, 재료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간접 재료비. 그리고 기계 마력수 곱하기 운전 시간, 얘는 전력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시면 정답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부문비 계산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원가 부문은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맞습니다.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보조 부문의 뜻이었죠? 맞습니다. 부문 직접비는 발생한 각 부문에 배부하고 부문 간접비는 각 부문에 부과한다. 정답은 이건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죠. 이게 여기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자 직접비는 배부가 아니라 부과 반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는 부과가 아니라 배부. 좀 치사한 문제기는 한데 이렇게 직접비 부과 간접비 배부 잘못된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조 부문비를 각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을 직접 배부법이라고 한다. 특징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한다. 맞죠? 다음 5번 A 기계의 시간당 전력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A 기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얘는 공통비를 먼저 배부를 해줄게요. 자, 공통비 배부를 먼저 하면 자, 지금 공통비가 얼마라 그랬어? 공통으로 발생한 전력비는 3만원 3만원 인데 전체 600시간분에 A 기계가 한 개 300시간 그래서 3만원 중에 15,000원만큼을 A로 배부를 해줍니다. 두 번째 A 기계 총 전력비 계산. 총 전력비는 자기 부문 발생 45,000원에다가 지금 배부해준 거 15,000원 하면 총 6만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시간당 전력비. 시간당 전력비는 A 기계에 투입된 총 6만 원. 맞죠? 6만 원에다가 가동시간 300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당 전력비는 200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순서대로 공통비를 먼저 배부를 해주고 A기기에서 발생한 전력비 총 금액 구해주고 그 다음에 가동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물어본 거는 시간당 전력비 1시간당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한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얘는 설명 필요 없이 4번 부문, 직접비, 부문, 간접비, 보조, 부문비, 제조, 부문비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7번 제조 부분에서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얘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보조 부문비를 배부할 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렇게 했고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할 때는 앞에서 전 단원에 했던 직접 원가, 직접 노무법, 뭐 직접 재료비법, 기계작업시간법, 노동시간법 맞나요? 이렇게 5가지가 있었던 거 있죠. 그 가액법과 시간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단계배부법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는데 얘는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이죠. 부문비 배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직접배부법에 의하여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직접배부법이니까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안 써있죠. 어디가 제조고 어디가 보조인지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쪽이 보조, 그 다음에 이쪽이 제조입니다. 나눠볼게요. 자, 수선에서 발생한 거는 총 36,000원. 그 중에서
절단하고 조립으로 보내는 거죠. 원래는 100%가 전체인데 이 공장 사무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무시가 되기 때문에 80으로 바뀌는 겁니다. 40, 40.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40 나눠주면 18,000원. 왜 이래요? 자, 18,000원. 똑같이 18,000원씩 들어가게 되고요. 공장사무 18,000원에서 전체 얘도 마찬가지로 8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단으로 조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조립으로 들어가는 거 80분의 20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얼마인가요? 얘는 나눠볼까요? 4분의 1이니까 4,500원 정도 되겠네요. 4,500원. 4,500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네 둘을 더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22,500원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직접 원가에서 직접 원가에서 제조 부문비를 배부한 금액. 이거는 원가 구성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접 원가에다가 위에 제조 간접비, 제조 부문비, 간접비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부문비를 배부를 한 다음에 간접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부문비나 간접비나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결국 뭐다? 제조 원가다. 이거는 구성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구성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10번 부문비 배부 차이 계정의 회계 기말 순차액 처리 방법.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 월말 제공품, 뭐 제품, 그다음에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 근데 둘 다 찾아보면 없어요. 둘 다 찾아보면 없는데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감이 아니라 비례해서 배부한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보기 3번인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인데요. 얘가 왜 4번이냐면 제조원가에 산입을 한다. 제품 계정, T 계정을 한번 보면 자, 제품 계정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매출원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제조원가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산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가감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4번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답을 골라내자면 4번으로 답을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애매하게 내진 않고요. 보통 그냥 정확하게 비례해서 배분한다 아니면 매출원가에서 가감한다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니까요. 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제품 계정 혹은 제공품 계정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례 배분 아니면 매출원가 가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1번. 조립부문비 예정 배부액은 9만원이고 실제 발생액은 92,000원이다. 배부 차이에 대한 분계. 이거는 제조간접비 배부랑 동일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소 과대를 따지게 되는데 내가 예정 배부한 이 9만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9만원을 배부를 했는데 92,000원. 이게 뭐가 된 거야? 과소배부가 된 거죠. 과소배부가 됐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에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추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부문비를 이미 9만원 했는데 92,000원이니까 이게 처음에 배부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분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뭐 제공품 9만원 그 다음에 조립 부문비 9만원 이게 예정 배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정 배부를 했는데 지금 2,000원만큼이 과소 배부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한 분계로 바꿔보자면 같은 쪽 조립 부문비에다가 2,000원 추가를 해주게 되면 얘랑 더해서 92,000원이 된다. 제조간접비 배부, 예정 배부 차이 처리해줬던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정답은 4번인데 반대편 계정은 배부 차이는 배부 차이인데 얘는 제조 간접비가 아니라 부문비에 관련된 거라 부문비 배부 차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뭐랑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부문비 배부표 작성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이거는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얘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작성 목적, 배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답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13번 얘는 아까 나왔던 문제 배부 기준 구하는 거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 면적, 수선, 작업 시간, 공장 인사, 종업원 인원수, 동력 같은 경우는 이 동력 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분비 배부표를 작성을 할 때 기준을 뭘로 했냐면 동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아니라 킬로와트 퍼 아워 1시간당 얼마만큼의 전력을 썼느냐 킬로와트를 소비를 했느냐를 가지고서 했고요. 수선 같은 경우는 몇 시간 해서 시간으로 했죠. 그 정답은 2번. 앞에서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부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에 관한 설명. 직접 배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다른 배부 방법보다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원가 배부가 정확하다. 얘는 상호 배부법.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완벽하게 배부하는 방법 상호 배부법. 일단 특정 보조부문비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된 다음 다시 배부되지 않는다. 얘는 단계 배부법이에요. 아까 단계 배부법 보면 보조부문이 두 개가 있었죠. 뭐 두 개가 있어서 B를 먼저 배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갔죠. 이 얘기예요. 먼저 배부가 된 다음 이게 1번 먼저 배부가 된 다음 다시 배부되지 않는다. 다시 배부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정답은 4번이겠네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가 많은 경우에 배부 결과의 부정확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 핵심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확인 핵심 문제는 주로 이론을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조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 핵심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리 핵심 문제 빼먹은 거는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다음 온클이나 아니면 등교 주간에 다시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귀찮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좀 원가 얘기를 손 넣은 친구들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조금 노력해서 시도를 해 보시고요. 뭐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도도 안 하고서 포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적에 영향을 주는 어쨌든 과목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틀리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시느라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등교 주간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